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시장 양호한 그런 모습. 자, 주말장 치고는 매우 견조한 모습으로 끝났고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뭐 작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됐던 그런 섹터, 업종, 바이오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HLB를 중심으로 매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시 백신 관련주들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백신, 뭐 치료제, 그렇죠? 뭐 항암제. 자, 굵직굵직한 이슈를 머금고 있는 바이오주. 그 중에서 HLB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HLB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전략을 여러분 참고하시라는 차원으로 계속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노코박스에 대한 베트남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뭐 지겨울 정도로 계속 울고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게 오랜만에 리보세라닉 관련된 이야기가 또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백신은 그쵸? 뭐 언제 승인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보안해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뭐 백신도 좋지만 HLB의 근본적인 어떠한 주가의 재평가는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이야기, 리보세라닉 이슈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임상 데이터들, 뭐 중국 항서제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고, 뭐 논문을 통해서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죠. 미국 FDA, NDA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한 그런 분위기가 좀 찝찝하죠. 하지만 HLB는 그만큼 고초를 그동안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즉 매도세가 소진이 되고 소멸된 그런 어떠한 흐름인 것 같아요. 수급상. 그래서 작은 어떠한 이슈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또 시장 분위기가 HLB가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진 그런 상황이라서 나노코박스가 됐던 뭐 리보세라닙 그 임상 이상 그죠? 폐 관련된 폐암 관련된 임상 이상은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또 공개가 다다음 주인가요? 그렇죠? 9월 중순에 지금 세계 폐암 학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다라고 하죠. 이때 리보세라닙 병용 투여를 한 병용 치료를 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즈음까지는 HLB에 대한 이슈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나노코박스 이슈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HLB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세가 많이 소멸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따가 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럼 HLB에 대한 주가 전망, 하루하루 주가 전망을 어떻게 맞춥니까? 방향성은 지금 HLB는 상방향으로 이제 확실하게 턴을 한 그런 가운데 얼만큼 지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글쎄요, 뭐 수급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어떤 분석, 또 이슈의 강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HLB에 대한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 HLB 매매 전략에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HLB하고 NKMX의 뭐 공통점 닮은 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자, HLB 다음 주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또 이어나가야 될지 오늘 명쾌한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유료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가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HLB가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를 탈환? 뭐 그죠? 뭐 주가가 그동안에 좀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뭐 시가총액 코스닥 뭐 거의 10위 언저리까지 좀 내려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계속 바뀌어요. 그죠? 얼마 전에 뭐 카카오 게임즈가 2등까지 치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잘 나가죠. 그죠?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어제는 HLB가 에코프로비엠을 제쳤는데요. 오늘은 또 에코프로비엠이 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등을 다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HLB의 시총이 6조 8천억. 자, 뭐 한 200억, 그죠? 200억 정도 에코프라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리매김이 된다면, 그죠? HLB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으로 2위를 굳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노코박스도 좋습니다만 리보세라닙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돼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상업적인 성공인데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사용이 됩니까? 중국 항서제약에서 이미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제품명, 그죠? 이미 치료를 좀 하고 있고, 항서제약이 사용하고 있는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받기 시작을 했죠. 실질적으로 중국의 개발이라든가 판매 권리는 그렇죠, 항서제약이 갖고 있습니다만 로열티를 이제 HLB가 갖는 거고, 그 외에 글로벌 권리,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권리는 100% 다 HLB가 갖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제일 리보세라닙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다.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자, 다행히도 리보세라닙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거기 세계 폐암학회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 구두 발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폐암이에요. 폐암. 자세히 더 말씀드리면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중국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9월 14일이죠.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학회에서 구두 또 포스터로 발표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쵸? 비소세포 폐암 이상 25명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객관적 반응률, 우리가 ORR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반응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이 환자한테 투여되었을 때 어떤 반응, 뭐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반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약의 어떤 효능을 떠나서 반응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40%에 굉장히 높은 의미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질병 통제율 DCR이 92%. 자, 우리가 이제 항암제의 임상 데이터를 볼 때, 뭐, 객관적 반응률, 뭐, 질병 통제율, 무진행 생존 기간, 뭐, 총 생존 기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11개월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리보세라닙하고, 그죠? 캄렐리주맙, 병용 임상 이상에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한테 투여를 했더니,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고, 그죠? 진행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면, 효과가 있다. 그죠?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자, 이거를 발표한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HLB뿐만이 아니라 또 비교 대상을 NK맥스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NK맥스는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왜? NK맥스의 핵심은 세포 치료제예요. 그죠? 면역 항암제 세포 치료제. 근데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1상이긴 합니다. 물론 2상도 남았고 3상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NK맥스는 15일 날 IR을 진행합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거. 의미 있는 데이터, 그죠?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바로 발표하게 돼 있어요. 임상 데이터가 좀 안 좋다 결과 그러면 약간 좀 지연시키죠 뒤로. 이번에 이 비소세포 폐암 임상 이상도 발표를 하고 있죠. 물론 세계 폐암학회 그 기간에 온라인으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죠? 지금 현재 나노코박스 이슈로 주가가 스타트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리보세라닙 이슈로 당분간 HLB의 주가는 뭐 등락은 하루하루 거듭될 수 있어요. 어떨 땐 또 크게 빠지고요. 또 어떤 날은 또 크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등락이 거듭되면서 이 이슈에 의해서 당분간은 HLB 주가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잘못하면 여러분들 단기 매매로 여러분들 대응해서는 그게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 HLB를 가지고도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HLB는 예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되면 그렇죠.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양만 믿고 가는 거죠. 리보세라님만 보고 HLB 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리보세라님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이거는 나노코박스 이슈에 의해서 더욱더 주가를 크게 띄울 수 있는 그죠? 그런 아주 굉장히 강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이슈가 될 것이다. 뭐 나노코박스도 맨날 달라요. 주가 떨어지면 그죠? 승인이 조금 지연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또 주가가 오르면 나노코박스 승인이 이제 조만간 이어지지 않을까. 목표예요, 여러분들. 9월 안으로 뭐 베트남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란 얘기가 아니라 예정이 아니고요. 그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는 결정이 남에 따라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한 3주 만에 8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HLB가. 그렇게 본다면, 급락의 가능성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나노코박스가 일단 어느 정도 승인이 나고 또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기구에서 정식 사용 승인도 11월 안으로 뭐 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봐야 아는 거예요. 만약에 결정이 나게 되면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HLB 보유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크다고 보지만 결국은 HLB 핵심은 리보세라닙인 거니까 리보세라닙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주가 흐름 좋습니다. 그쵸? HLB. 자, 매도세가 소진이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이렇게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시세를 안 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똥물까지 다 튀어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못 견디는 거예요, 더 이상. 자, 작년부터 여러분들 올 상반기도 그렇고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 네이버, 뭐 컨텐츠, 엔터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HLB는 죽을 수 없다 이거죠. 계속 죽을 수 없죠. 그러니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어중떠중 물량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노코박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마자 3만원짜리가 6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죠. 그죠? 사실 뭐 백신 회사도 아니고 HLB가 그죠? 관계 회사가 아무래도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글로벌 판권을 HLB 자회사가 좀 갖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이슈로 이렇게 단기간에 80% 이상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이 예전엔 더 큰 재료들도 있었지만 리버스에 관련된 근데 그때는 이제 시기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HLB가 올라갈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노코박스에 이어서 또 리보세라닙 임상 이상 발표를 다다음 주에 예정을 해 놓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매도 세력이 많이 소진이 됐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이번 주에 올라가는 걸 보니까 물론 이제 흔들거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오고 나서 많이 흔들거렸지만 그 이후로 올라가는 걸 보면 거래량을 줄이면서 가요. 이 얘기는 뭐냐? 그렇죠. 팔 사람 거의 다 팔았구나. 이제는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가볍게 올라가는 거죠.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장중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져 있는 주식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즉 나오는 매물을 누군가 계속 사줘야지만 보합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물이 많을 때는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래야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 근데 HM이 어때요? 어제보다 더 작은 400만 주의 거래량을 가지고 저점 4.5%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도 HLB가 컨트롤이 되고 있다. 즉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자, 앞으로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하루하루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글쎄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굉장히 가벼운 시세가 연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HLB가 어느 시점에서 거래가 터지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상당히 좀 반가운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뭐 관련된 HLB의 리보세라믹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 나노코박스 이 얘기도 8월 18일 날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이미 8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이슈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HL뿐만이 아니죠.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그렇죠? HLB 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 뭐 넥스사이언스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움직임 자체가 최근 뭐 HLB의 주가 패밀리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죠? HLB 제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생명과학도 HLB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역시도 오늘 막판에 굉장히 크게 땡겨 올려주는 모습인데도 거래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HLB의 흐름이 매력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NK맥스랑 잘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HLB의 어떤 흐름과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또 과열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열 종목에 예전에 HLB 한참 잘 나갈 때 과열 종목을 지정해서 하루 거래 정지가 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래 정지 전에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주가를. 그렇죠? HLB도 그런 부분, 또 NK맥스와 시세 흐름을 한번 잘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나노코박스도 중요합니다만 리보세라닙 관련된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죠? 위암 3차 임상 뭐 다 끝났죠. 완료가 됐고 이걸로 지금 미국 FDA, NDA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관련된 소식이 좀 안 나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 외에 뭐 옵티보 병용, 키트루다 병용, 그죠? 감렐리주맙 병용. 병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리보세라닙이 이게 뭐 항암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암에 뭐 지난번 이제 선낭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희귀암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암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 그렇죠. 이제 항암제는 리보세라닙과 같이 이제 항암제는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NK 세포치료제와 같이 플랫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리보세라닙 나아가서 HLB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단지 주가가 안 올라갈 뿐이고 아직 상업화에 성공을 못했고 상업화하기 전 단계고 아직도 적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탈바꿈이 되면서부터 주가는 제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현대투자 문자회원 안내 나와 있는데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뭐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요즘 뭐 이 관련돼서 유사 수신이든 뭐 굉장히 불법적인 행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뉴스에 맨날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1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뭐 검증이 된 그런 업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뭐 추천한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지만 그 여러분들 방향성을 잡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뭐 단기 매매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량주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하는데 뭐 특히나 좀 심장이 뛰는 이런 종목군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현대투자와 손을 잡고 일단 3개월 먼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3개월 정도 먼저 해보시고 한 달 안에 해보니까 나 한번 현대투자 오래 가고 싶다 하시면 추가 소급 적용해서 해드릴 테니까 6개월, 12개월 연장 한 달 안에 결정하시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우리가 뭐 1대1 뭐 상담 이거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뭐 카톡방을 운영하고 이거 불법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죠. 문자 메시지를 가장 빨라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논리
왜 주가가 올라가고 왜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추천은 물론이거든요. 목표가, 손절가 수시로 저희들이 문자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신한은행 계좌 입금하시고요. 그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월요일 일찍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맑은 날씨 모처럼 만의 주말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